우리 임원님들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2020년을 보냈습니다. 또 한동안 이런 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 서로가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모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을 맞아서 우리 회장단 임원회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 회의가 있고 이렇게 세 번의 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1월달 한 달 동안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38대 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해서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임원님들 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도 한 해에도 이제 작년에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더욱 힘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은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임원회의 보고를 변지호 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사회복지협회 변지호 처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장님, 그 조성숙 교수, 그 수석 부회장님은 조금 있다가 접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예. 네네. 그 조성숙 부회장님 들어오시면 중간이라도 그 전체 사진을 사진 혹시나 찍을게요. 네, 사진을 예, 좀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게요. 회의 자료, 네네. 말씀 주십시오. 네네네. 회의 자료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 순서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봐주시면 협회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전체 임원이 34명이고 회장 1명, 그리고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6명, 그리고 감사 2명, 운영위원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은 총 52명입니다. 그래서 대의원 총회를 하게 되면 전체 임원단 플러스 대의원 이렇게 해서 대의원 총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총 7개 위원회 6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무처 직원 현황은 이제 회장님 임기가 2023년 2월 28일까지고 저희 직원이 협회 사무소에 상근하는 직원이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전체 38대 그 사회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회 위원회 전체는 총 7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위원회 6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면 회의 자료 6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저희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매년 저희가 연회비 납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기존 회원들 연회비 납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오면서 전체 인원들이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 기존 회원은 저희가 목표가 3,700명이었습니다. 3,700명이었는데 3,744명으로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1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규 회원은 저희가 단체 접수, 개별 접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대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정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체 접수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자격증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개별 접수를 이렇게 해서 총 그 신규 회원이 3,110명입니다. 이건 결산서 예산 기준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신규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금년에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신규 회원 기존에 합친 6,854명이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2020년도 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면 신규 가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는 자격증 발급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신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인원이 5,224명입니다. 5,224명인데 이 가운데 가입한 인원이 3,038명이고
미가입 인원이 2,186명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신청한 가운데서도 한 41.8% 정도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 회원가입률을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회원가입률 중간 정도 돼서 매년 뭐 조금 더 이렇게 회원가입률의 미가입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봐주시면 보수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래 이제 저희가 대구시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기준은 3,667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 보수교육 이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가 확인하니까 4,108명이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작년에 이제 온라인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들이어서 마지막에 환급을 해주지 못한 그런 인원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부분들을 60% 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한 3,700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지원을 해주지 못한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대구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좀 늘리고 그 지원 비율을 좀 낮추는 현재 60%인데 한 50%로 낮추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봐주시면 좀 2020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 운영 사업으로 인해서 뭐 대의원 총회부터 시작해서 회장 2취임식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회의를 총 40회 시행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기획정책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정책 지원 사업들을 총 목표는 31회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서 각 후보자들 뭐 여야 이런 거 다 떠나서 후보자들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총 23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그 조영 원내대표 간담회를 회장님과 그 중앙회 오성환 회장과 함께 서울에서 1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문화복지위원회하고도 1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을 좀 응원하자 이런 의미에서 구청장 간담회를 작년에 3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이렇게 구청장님 찾아뵙고 저희가 그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 최후개선 정책추진단 회의를 협의하고 1회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 및 인권 조례 제정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그 정책 포럼을 저희가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구청장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그 대구시의 그 사회복지직 서기관이 2명 승진을 해서 대구에는 현재 대구시의 서기관이 3분 계시고 자치구에 북구하고 수성구에 서기관에 1분씩 이렇게 2분 그렇게 총 5분이 대구에는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시면 교육훈련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내기 사회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이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연말에 좀 진행을 해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는 부분들이고 해마다 한 예년 같으면 100명 정도 참여하는 인원인데 한 52명 정도가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전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상황들로 인해서 교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작년에 해외 연수나 이런 부분들 아예 시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엄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와보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비 사회복사들한테 선배 사회복사들이 좀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배 박람회를 예비 사회복사 선배 박람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시면 저희들 그 회원 지원 사업입니다. 회원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협회에서 권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 관련되는 부분들, 법률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드 노무사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사 포상도 저희가 좀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능단체하고 함께하는 뭐 포상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은 새롭게 시작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연말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아주 많은 인원이 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새롭게 그 직능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직능단체 행사 때 협회장 상을 포상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소규모 회원 클럽 활동들을 좀 많이 늘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목표는 그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그 클럽 활동을 한 10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6개 작년에 모집이 되어서 저희 진행했고 총 68회 전체 저희가 협회에 있는 클럽 활동이 총 이제 지금 현재 큰 클럽까지 합쳐서 9개입니다. 9개인데 그래서 저희가 총 작년에 클럽 활동 숫자를 보니까 68회 정도 회원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사회복지 축구대회는 그 취소가 됐는데 4개 협회 연말에 4개의 협회에 친선대회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행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회원들한테 치킨 그리고 뭐 봉식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원들과 동행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지난 연도에 모바일 게임 대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한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들 있을 때 저희가 그 바라봄 사진관하고 연계해서 프로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해서 작년에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서 굉장히 좀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13페이지 봐주시면 전체 포상은 저희가 이렇게 뭐 복지부 장관상도 있고 한사협 회장상도 있고 대구시장상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이제 그 DGB 상도 있었었고 그 뒤에 그 금복 그 사회복사상 포상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복리 서비스에 보면 저희가 경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결혼 그리고 그 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화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원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시면 그 복리 서비스 이용 현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용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시면 그 저희가 협회 홍보 사업인데 저희가 협회에서 웹진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38대 협회가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좀 정비를 해서 채널 S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웹진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그 미디어 홍보위원회에서 채널 S를 발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접속 인원이 작년 한 66만 명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 사회복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도 작년에 개설을 해서 지금 카카오 채널은 한 그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카카오 채널은 이제 하나 회원들한테 한 건당 이게 한 15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비용이. 그래서 아주 막 적극적으로 작년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회원들한테 복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알리는 사업들을 통해서 메일을 회원들한테 발송한 메일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48만여 통 정도 회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원들한테 그 권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 와주시면 저희가 그 시로부터 그 보조금을 받아서 회원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7천 원을 저희가 그 시로부터 그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워크샵, 그 사회복사 워크샵은 1,500만 원, 그리고 행정연구의 연찬회는 1,5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돈을 반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워킹맘 힐링 워크샵도 작년에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삭감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금년에도 워킹맘 힐링 워크샵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회복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시점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예, 17페이지 봐주시면 그 보수교육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보수교육을 사이버로 하면서 총 42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화형, 기존의 한사협에서 한국사회복사협회에서 만들어드렸던 보수교육을 32회 이용을 했고, 그리고 실시간 줌을 통한 실시간 교육을 10회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를 보니까 녹화형 보수교육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전체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부분이 녹화형 한 91점 정도고, 그리고 사례 관리와 기록이 한 90.5. 그런데 실시간 그 보수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한 87점 정도, 88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올해는 지금 한사협에서 사이버 보수 교육을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컨텐츠를 녹화형이라 하더라도 컨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4월 말까지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5월 1일부터는 녹화형 보수교육을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실시간 보수교육은 3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네. 그 다음 네네. 외부 지원 사업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조성숙 교수님, 조성숙 수석 부회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환영합시다. 박수, 박수. 죄송합니다. 늦어서. 네. 네, 아이고. 네, 늦은 벌로 노래 한 곡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회장님. 자, 그러면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 다른 네네. 분들, 바쁘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사진 한 장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윤 대리님, 지금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왔습니까? 잠깐만 조정하겠습니다, 회장님. 네네. 네네. 다 들어왔나? 지금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예, 네네. 그러면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 한 장 찍고 자, 윤 대리님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웃어주세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도 한번 들고, 자, 손도 한번 들고. 네. 우리 홈페이지 나갈 겁니다, 이거.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 보고해 주십시오. 네, 뒷부분은 저희가 19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토론회도 윤 대리님 마이크 꺼주세요. 토론회도 한번 했고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을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에 이 사업이 5월 말까지 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들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그
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보완해서 보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참여하는 상담을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부분들을 제정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그 협회가 38대 협회가 그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1월 달부터 뭐 준비 회의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활동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매월별로 이렇게 좀 담아놨는 부분들에서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고, 결산했는데 결산도 31페이지부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협회가 작년에 행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회원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보수 교육을 사이버로 하면서 생기는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순수하게 내년 올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한 1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전체적인 어떤 예산 상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실적하고 뭐 결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기였지만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하신 내용들이 이 자료에 다 담긴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별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따가 좀 전체적으로 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서 걱정이다. 저의 책임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무처에서 참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예산의 어려움은 없이 오히려 흑자가 생겼고 내년을 위해서 올해를 위해서 이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회원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서로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부회장님들 인사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 수석 부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함께 하신 부회장님들 인사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체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숙 교수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의 아니게 제가 연구년이라 대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고 그런 어떤 활동들이 그 종이에 이 서류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이 사회복지사협회 한 그 일원으로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그 뭐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회장님?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회원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 펀딩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부분들, 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제 활동 면에서도 뭐 줌이라든지 혹은 그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오프라인의 그런 어떤 활동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해주셨고, 근데 이제 올해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그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시기를 조금 벗어나서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또 더 많이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에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그 회원이 이제 증가가 되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숫자가 6,000 몇 명이라고 제가 본 거 6,854명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처장님 어떻게 몇 % 정도 되는지?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장기 요양 기관에 이런 데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보수교육센터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협회 활동을 여기 협회 활동이라고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들 한 2,000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가 아직 협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특히 20대, 30대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별로 관련성이 없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권익을 본인들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해 특히 조금 더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는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일부 일하는 사람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그 권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인지를 못하고 또 표출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특히 좀 올해 고민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1월 말쯤에 3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된 연구 발표회가 아마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앞으로 3년 동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저도 이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는 과정에서도 이제 처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시고 사협 자체에서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담고 다른 우리 연구진들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담기면 우리 사협하고 조금 적극 좀 뭔가 좀 어떤 식으로든 좀 공조를 해서 연구 용역에 담긴 그런 어떤 정책 과제들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좀 올해 특히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우 개선과 관련된 그런 조금 좀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위원회 이야기 위원장님들 말씀하실 때 또 참고하실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기원 부회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달성 장애인 복지관 정기영 관장입니다. 예, 오늘 회장님 스타일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뭐 진짜 동분서주에 다니시는 거 몇 번 이렇게 뵀는데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항상 숭고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번 또 우리 협회 분위기는. 그래서 김석표 회장님 이야 우리 변지호 처장님하고 우리 6명의 정예 인원으로 이 거대한 대구 사회복지사 협회를 이렇게 얼마나 욕구가 또 큽니까? 요즘 사회복지사들도 민원도 많을 텐데 참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참 보는 것도 좋긴 한데 특히 저는 이제 또 멀리 달성군에 있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안 해서 돼서 좋긴 한데 또 하루빨리 대면으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하면서 팀워크를 다져 나가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예, 김영무 부회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예. 네. 아유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가 좀 많이 긴장되는데요. 인사는 다 잘 하신 것 같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한 가지만 저는 좀 의견이자 또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좀 계속 아까 처장님 또 예산을 많이 이렇게 조금 이월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 4년, 5년 전보다도 훨씬 늘어나고 또 회원들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지금 여쭙고 싶은 게 보통 협회에서 이렇게 회장님하고 처장님 빼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회원을 감당하는 관리하는 숫자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몇백 명인지 이런 물리적인 어느 정도 평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협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 제 생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인원에 비해서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까 처장님이 돈도 좀 남겼다고 자랑하시는데 한 명 정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이게 또 결국은 이게 관리도 그렇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 큰 마음 먹으시고 한 명 더 이렇게 좀 우리 구성원을 더 이렇게 채용하는 게 어떤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직원을 뽑았을 텐데 이렇게 될 줄은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기현 부회장님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가 저희들 삶의 형태를 바꿔놨다는데 저는 대구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장님이야 사무처장님 그 열정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열정적으로 오히려 파고들어서 그 활동들이 훨씬 더 빛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12월 달에는 또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2달간 유병 휴가를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또 성과도 또 이렇게 또 획득해 오시고 상황은 다들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협회 활동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굉장히 신선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다 이런 생각들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힘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또 많은 이벤트를 또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을 돌이켜보면 또 회장님의 그 열정은 아마 열정이 더해지실 것 같고 또 협회 또 다 회원이나 또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또 올 한 해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회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좀 시작할 수 있는 1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기현 부회장님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 화면에. 감사합니다. 처럼 보이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우리 하한태 부회장님 번쩍번쩍 하시는데 밝습니다. 아주.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홀토복지원의 하한태입니다. 영상회의 할 때 올해 제가 처음 느낀 것인데 제가 머리가 이만큼 많이 빠진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발 한 개 해주십시오, 회장님. 영상으로. 작년 한 해 2월 18일부터 코로나가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전 국민에 음습해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 복지관에도 그렇고 그때 이후에 2월달,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말 앞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회장님 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7개 각종 위원회 실적으로 보니까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정책 포럼 그것만 안 했지 다른 부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각종 위원회 60몇 분이 또 활동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러면 제가 보니까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90% 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그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 갖고는 조금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사업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그 다음에 부분별로, 시설별로 다 여러모로 다 아우르지 않고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 회장님이야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좀 잘 헤쳐나가서 그런 실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 계속 내주십니다. 그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임원진도 그렇고 그 각 기관 시설들도 좀 안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협회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협회 홈페이지가 핸드폰하고 연동식이 되어 있는지요? 사무처장님. 그 홈페이지가 이래 보면 네네. 그 모바일 접근성이 연동이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니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안 그래도 그러면 요즘 워낙 그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그건데 네네네. 좀 더 기술적으로 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보완해서 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핸드폰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그 한 해 동안 우리 그 사회복지사협회 직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사 전체 우리 회원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태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재경 부회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선거노인복지관의 조재경입니다. 올 한 해 행동하는 협회다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별로 이슈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화이팅 넘치게 잘 이끌어가면서 소개의 성과들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그런 귀한 성과들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고,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고 적절하게 사업들 잘 진행해 주셔서 저희 회원기관에서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코로나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일상을 바꾸어 나가고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서비스 전달 방식들도 바꾸면서 피로도가 자꾸 이렇게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도 이 피로도 잘 관리해서 올해 계획한 사업들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기대를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모든 부회장님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회장님들 든든하게 자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그렇게 해주셔서 든든하게 스포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부회장님들 아래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위원회들을 생각하면 만족스럽기가 한 200% 정도 만족스럽게 다들 아주 아이디어로 신선한 아이디어로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모든 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기획위원장님, 또 공감소통위원장님, 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모든 우리 권익위원장님, 교육위원장님 우리 행사 때도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또 대외협력위원장님을 통해서 박정철 위원장님 통해서 이번에 장기요양 시설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 장기요양 시설 가운데서도 문자도 보내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주신 덕분에 많이 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미디어 홍보위원회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 S를 새로 만드시고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일을 해주셨고, 우리 청년위원회 우리 아까 조성숙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러시크러시 카트라이트인가요? 네, 그 대회를 만들어서 정말 샤킹하게 어느 협회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정말 한 번 더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위원장님들의 시간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올해 할 일들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은
좋겠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처는 저와 사무처는 위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법적으로 해드리는 역할을 저희들은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우리 기획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늘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1년 동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설정을 해 주셨고 그것을 이제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은 또 저와 우리 사무처에서 열심히 또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60일 병가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데대로 추진해서 그것이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와 또 처장과 사무처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열 기획정책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각 위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마이크 켜셨습니까? 안 들립니다. 예, 켰습니다. 예, 들립니다. 여보세요? 이제 되는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위원회 이상열입니다. 저는 뭐 사실 회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한편 조금 푸근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정책위원회는 그 이름에 좀 걸맞는 활동들을 하자는 게 우리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작년 한 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터진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들이 그걸 좀 힘있게 이렇게 좀 집중시키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부족함도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포럼이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취소가 갑자기 되고 이러면서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데 뭐 굴하지 않고 2021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기획정책위원회는 올해 2021년에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포럼을 올해도 분기별로 1회씩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다루어야 되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좀 민감한 주제들을 좀 가감없이 민낯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저는 아까 조동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을 우리 협회로 돌리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서로 예의만 갖추고 좀 민감하지 않은 주제들로 이렇게 애둘러 가기보다는 직접적인 주제들을 좀 다루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준비했다가 못했던 주제가 대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못하나 안 하나 이렇게 좀 직접적인 제목들로 다루면서 관심들을 한번 불러일으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감사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감사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렇게 감사를 강화하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주제들도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감사를 감사하라든지 뭐 이런 주제들로 한번 포럼들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주제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시민 사회와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가 한 번쯤
접점을 찾아보는,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는 그런 주제들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분기별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만들어진 내용들만큼이나 우리 협회에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령 이번에도 사실 그 60일 병가가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성과로 만들어낸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장님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뭐 의회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뭐 공무원들 설득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사실은 회장님이 좀 뭐 1인이 그걸로 하신 아닙니다. 예, 분위기를 그런 게 띄워주셔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앞으로 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이 뭐 영구히 회장님을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 회장님이 계실 때 그런 이 협회의 활동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힘을 모을 수 있는 뭐 정책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쪽에서 기획을 해보고 먼저 그걸 만들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하고 또 그분들이 정책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올해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내용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정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잘 봐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과찬의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니까 그 공무원들도 지금 여기 공직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그걸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하기도 참 좋고 근데 그 밑에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기획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올해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그 위원회를 우리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신동엽 위원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동혁입니다. 2020년도는 대구 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떤 실질적인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좀 많은 성과를 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좀 평가를 해보고요. 저희 권익위원회는 지금 총 한 4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경험, 지난 울산에 있었던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그런 실태 조사 그 토론회 같은 것들 개최하면서 서로 많이 좀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위기 경험을 거의 한 85% 이상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아마 결론이 아마 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또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좀 평가를 하면은 회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고충이나 징계나 그런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보다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전체에 관한 고민들이 더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뭐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위기 경험 실태 조사 토론회 같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또 사업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에 그 주요 사업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작년에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됐던 그런
위기 대응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권 보드를 좀 제작을 하고 또 이것들을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런 인권 보드를 만들어서 또 기관에 부착도 하면서 또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각자 책상 위에도 이렇게 하나씩 놓을 수 있는 그런 인권 보드를 좀 제작을 하고 또 협회 뭐 자료실에 올려놓으면 자료실에 또 다운받아 가지고 자체 프린트해서 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 홍보 효과죠. 이제 이런 것들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각 작년 한 해 우리가 뭐 여러 챌린지들이 많았잖아요. 8,900팩이 뭐 이런 것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된 것처럼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인권 보드 제작해서 이렇게 위기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챌린지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그 종사자들이 노무와 관련된 그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또 관리자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좀 주도적인 어떤 그런 노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무 카드, 요즘 카드 뉴스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 우리가 서울시에서 나온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노무 관련된 그 안내가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책들을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총 10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한 부분씩 나눠서 요약 정리를 해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서 협회 홈페이지라든지 협회 소식이라든지 뭐 페이북이라든지 모든 우리 요즘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저희가 안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미 작년에 유급병가 제도라든지 또 그 이전에 장기 근속 휴가 제도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홍보하고 또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해서 또 잘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또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좀 드러내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향후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건의위원회가 모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건의과 관련된 요즘 워낙 건의 의식들이 많이 높아져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연관이 안 된 게 없어요. 거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뭐 우리 문제는 현장에 있는 뭐 우리 종사자들보다도 우리 관리자 이상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더 좋아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되고 특별히 이제 기획정책위원회에서 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또 폼들을 또 짜주시고 하니까 저희 좀 따라가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이상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일 앞장서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또 회장님께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정 우리 관장님 모일 때마다 총무 역할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분들 올 한 해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엽 위원장님 시설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부터 올해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희 주안보시서 3년째 지금 주안보센터에 지금 예산을 못 받아가 지금 난린데요. 많이 네. 신경 써서 우리 협회장님부터 또 우리 협의회 또 회장님께서도 같이 또 많이 또 힘써 주시고 해주셔서 원래 참 작게나마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또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는 이제 올해를 통해서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권익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힘써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엄태영 위원장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태영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도 작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제공하는 부분이어서 이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바람에 뭐 보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교육, 그 다음에 워크숍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의사결정들이 이렇게 급속도 막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항상 회장님이야 또 사무처 직원 선생님들이 또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교육위원회는 또 즐겁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의 상황들을 비추어서 올해의 방향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좀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실시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식만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고 그 실시간 교육에 대한 컨텐츠들을 좀 개발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미흡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 교육은 사실은 대학에서는 더 만족도가 높은 교육인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현장에서 이 교육을 현장에 근무하면서 듣게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그 설문 과정들도 보면 교육권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들을 때는 그 현장에서 근무에서는 조금 동떨어져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저희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는 저변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에 대한 욕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욕구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채널들도 좀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정도에서 보통 그 조사를 하고 끝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들이 강화돼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올해도 또 워크숍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즐겁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실시간 교육이나 또는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강의를 모시지 못했던 그런 또 유명한 분들을 또 전국적으로 모실 수 있다는 강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보해 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대상별로 조금 그 유형을 나눠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그 예비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을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 학교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 어렵게 그 교육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역의 교육 주체들과 또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계속 긴밀하게 좀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교육 방식, 교육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춰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위원장님은 또 출장 가신다고 해서 박만원 부위원장님은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요.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회복지사 협회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위원장님, 그 사회복지사들에게 꼭 필요한 커리큘럼들을 잘 살펴보시고 널리 이렇게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말하면 잔소리 미디어 홍보위원회 너무너무 홍보를 잘해 주셨는데 뷰티 클래스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미디어 홍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리 이경미 위원장님, 네, 말씀 주십시오. 구청이세요? 소리. 네,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구청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아, 예. 휴게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장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미디어 홍보위원회가 사실 그 38대 행동하는 협회에서는 사실 신설위원회여서 그 초반에 이제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좀 세팅하는 데서는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 그 현장의 실무자들이라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친구들이 아니어서 하여튼 뭐 여러 차례 회의를 저희가 매월 하면서 위원들 덕분에 이제 한 해 조화롭게 너무 잘 달려온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위의 작년 활동들 아까 뭐 변재 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4.15 총선 때 정당별로 이제 사회복지 핵심 공약도 회원들한테 이제 알려내는 작업들도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했고 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에센셜 워크 필수 인력들에 대해서 빼앗긴 봄들을 좀 갖다 찾아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마음의 봄, 그대를 봄, 뭐 바라필 프로필 촬영을 통해서 또 그 사진을 통해서 회원들하고 소통하고 그 회원들의 외적 어떤 외면의 이제 품격을 좀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간 또 이제 웹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계속 되다가 그 채널 S를 통해 채널 S라는 이름으로 탄생시키고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그 첫 오픈할 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회의 올 때 이제 확인해 보니까 90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리뉴얼해서 발간하면서 회원 수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빨리빨리 증액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 근데 이 회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친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고 1000명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저희가 뭐 기념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미용위 위원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좀 주시긴 했는데 필환경 시대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사회복지사가 읽고 사회복지사가 추천하는 뭐 이달의 도서, 또 원로 사회복지사가 후배들에게 전하는 뭐 한마디라든지 요즘 그 1인 유튜브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채널 S 속에 들어가 있는 밑줄짝 스킬업 같은 것을 버전업해서 복지TV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사 뭐 걷기 챌린지 아니면 이제 또 대사앱을 홍보하기 위한 뭐 홍보물 브로셔 제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의견들이 뭐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저희가 받았고 이 의견들은 사실 저희 미용위에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대사앱 전체에서 이제 공유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올 한 해도 이제 저희 그 방탄슈트 이제 김석규 회장님과 사무처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좀 구체화할 것들은 좀 이제 하고 또 올해는 그 대사협이 좀 사회공헌 어떤 활동 캠페인성으로 좀 해서 더 많은 회원들이 이제 긍정적인 인식으로 그 협회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논의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로 역시 잘 해주셨습니다. 방탄소트. 예.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일들을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막아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외압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에 우리 공감소통위원회 우리 많은 클럽들을 운영하시느라고 밤낮으로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창환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공감소통위원회 김창환입니다. 네, 우리 이제 박수 치고 계시는데요. 대구 장복의 그 사무국장이신 최연 우리 부위원장이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 공감소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 아이디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한 해를 지내왔던 것 같고요. 오늘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뭐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작년에 어떤 우리의 활동들과 또 원래 이제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 의견들을 몇 가지 여쭈었던 것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뭐 많이 어려웠죠. 뭐 그 각 시설별로 많이 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고, 특히 저희 그 공감소통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소규모 동아리였습니다. 김석배 회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회원들이 좀 우리 협회를 좀 가깝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에 조금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희 위원들은 뭐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소통위원회는 앞에 이제 우리 이경미 미홍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미홍이하고 공감소통위원하고 활동들을 조금 같이 엮어가면 재미난 일들을 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공감소통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좀 회원들이 우리 협회를 좀 가깝게 느끼고 좀 친근하게 느끼고 또 협회의 그 회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또 안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 우리 협회 회원들 소속됨으로써 회원들 간의 어떤 뭐 소통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뭐 저희들이 특히 뷰티 클래스라든지 소규모 동아리 또 최우수 동아리들로 선발하고 했는데요. 좋은 시험적 모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인원으로서 회원들이 뭔가 회원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들은 이제 대면 중심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활동이 저조했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 위원들 중에서는 좀 너무 SNS 중심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SNS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회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물론 이제 우리가 소규모 동아리를 하면서 2020년도에 새롭게 저희 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이제 중간관리자라든지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협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규 회원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 우리 도에는 제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우리 공감소통위원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협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동아리를 회원들에게 직접 여쭈어 보는, 그래서 그런 회원들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 관심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회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회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뭐 신규 동아리도 원래 2020년도에 했던 활동들 이외에도 뭐 의견이 나오기는 뭐 애완동물 뭐 동아리라든지 뭐 게임 동아리, 그리고 재테크 동아리, 영어 동아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무겁지 않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감소통에서 하는 활동들은 저 회원들이 좀 자기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특히 이제 직급이 낮거나 또 신입 사회복지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 상사라든지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아리 활동들이 주로 업무 이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활동자에 대해서 좀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센티브를 좀 요구한다든지, 좀 소속된 기관장님들에게 가급적 좀 이렇게 협회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배려를 협회 차원에서 좀 요청하는, 눈치 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참여 활동 회원들에 관하여서도 기존의 활동을 뭐 일일 체험이라든지 해서 조금 그 동아리 활동에 그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못해 왔던 회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거였고요. 뭐 동아리 그 각각 그 다양한 동아리 그 회원들 간에도 어떤 상호 간에 좀 소통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협의 클럽 박람회라든지 또 워크숍이나 복지 한마당에서 클럽별로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실적을 알리고 회원들에게 그 활동들을 좀 알리고 하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기존에 뭐 직능단체별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소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협회에 있는 동아리 활동들을 좀 더 알리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금 협회에서 지난 마지막 회의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이 좀 저조한 그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우리가 협회가 회원들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회원들 그 회비가 좀 잘 회원들을 위해서 소요가 될 수 있도록 좀 활동이 저조한 그 동아리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을 조금 보완을 해서 좀 그 회원들이 관심 있는 영역들은 좀 이렇게 폭넓게 지원하되 활동이 저조한 그 활동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혜원 우리 부위원장님도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시 인사라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저희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처음에 계획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위원분들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와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말 브랜드화 되었던 뷰티 클래스의 우리 이경미 회장님처럼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좀 발전해 나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저희가 그 원래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좀 소외되어 있는 좀 아니면 좀 소규모에 있는 그런 그 소외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적극적인 저희 이런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이경미 위원장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감소통위원회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에 마지막에 가서 최우수 클럽 시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그때 작년에는 그 패만 드렸거든요. 근데 그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패만 드렸는데 2021년도 올해에는 패만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잘 하시라고 상금을 크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외협력위원회 박정철 위원장님, 네, 많이 대외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 거기 협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람요양원과 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협회에 작년 일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대외위원장으로 또 큰 이렇게 감투까지 맡게 돼서 좀 책임감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런 이제 만남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나 이래 또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이라도 뵙고 되고
반갑고 또 이렇게 새해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대외 협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맡고 있어서 또 여러 다방면입니다. 저는 노인 쪽에 장기 요양을 맡고 있지만 여러 면 만남을 그러면 이렇게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감을 저기 이래 아동센터 쪽은 저렇고 또 이래 다른 이렇게 재활 쪽이나 장애인 쪽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데에서 조금 이해도가 사실 나의 부분은 막 이야기하고 뭐 하기 좋은데 다른 또 이렇게 분들의 어떠한 이렇게 상황이나 또 이렇게 어떤 처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2021년도에는 서로 그러한 상황들을 좀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얼른 이제 코로나가 극복돼서 이제 좀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계획들 이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의 이제 이제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상당히 직원 처우가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그런데 그러한 데에 대한 이제 처우 개선 향상을 위해서 좀 이제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이제 타 위원회죠, 그렇죠? 특히 기획정책위원회나 건의위원 등 이제 그러한 이제 위원회에서 좀 이제 협력을 좀 밀어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사단법인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이직할 경우에 이제 경력이 80%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100%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급여 체계가 통일되도록 이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이제 대구시와 계속 논의 중인데 이게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또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직능의 이제 협회장 이제 뭐 저는 이제 노인 장기요양 쪽인데 다른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뭐 다른 이런 초대해서 그분들과 이제 상황이나 그들 처우 개선 그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서로 협력하고 동참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요 근래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제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어서 저희들은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제 150% 적용받던 게 갑자기 120% 적용받게 돼서 이제 국민청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각자가 이제 좀 아는 사람들한테 국민청원이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 독려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현장에서 지난번 이제 사회복지사 분의 한 분이 이제 위급 상황에 대한 이제 후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글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나하고는 좀 이제 다르지만 같이 이제 동참하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제 뭐 사실 대외 협력팀은 계속 이렇게 주기적인 만남이 사실 필요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각자의 요구들이 이제 또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장기요양 쪽에는 참 이렇게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상당히 약했었고 그런 인식이 조금 이제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장기요양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기관들 운영하는 기관장 원장들이라든지 그게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적인 그런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이제 협력하고 그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여튼 이제 코로나 상황에 그 저희 쪽은 요건 요즘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코로나 그 검사를 매주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러는데 그 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있나 뭐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잘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때는 또 이제 얼굴 뵙고 또 이렇게 각 처해 있는 환경에 같이 이야기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 제 말이 잘 전달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그 김성식 부위원장님 또는 이제 제가 뭐 전달하지 않았거나 혹시 또 이제 그 하고픈 말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식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님 말씀 다 하셔서 드리는 말씀 없고요. 사회복지사로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네. 네네.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받아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그 사협회는 사협회에서는 개개인적으로 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좀 같이 좀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외협력위원회는 가장 어려운 위원회입니다. 사실 구성도 그렇고 서로 다 모르는 분들, 모르는 분야,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 장애인시설 뭐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참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요양기관에 아직까지 우리 협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작년에 우리 230명의 회원이 전가를 했는데 기대하기는 올해 2021년도에는 230명의 회원 모두가 한 그쯤이 전부 장기요양에서 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보고가 내년 회의 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의논되어지는 것들을 또 사무처에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위원회 우리 신정미 위원장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말씀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제38대 막내를 맡고 있는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그 다른 위원장님들께서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다음에는 발언권을 처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한 해는 그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굉장히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 그리고 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실천을 해주셔서 모두가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청년위원회는 38대 위원회 출범과 함께 그 새롭게 구성된 그 위원회다 보니까 사실 그 작년 한 해 동안은 청년위원회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데에 그 위원분들하고 되게 많은 그 고민을 했었던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업들을 하면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되었었고 또 그 다른 위원회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많이 무겁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그 회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먼저 위원분들하고 같이 작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그리고 올해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 의견들을 위주로 오늘 그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년위원회에서는 작년에는 그 모바일 게임 대회하고 그리고 청년 시의원 방문 그리고 시의회 방문을 진행을 했었고요. 모바일 게임 대회는 그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비대면 게임 대회라는 이제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었던 사업들을 추진해보면서 그 시작 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표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하고 나서는 청년다웠던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도 해주시고 해서 좋았던 신선한 그 시도였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연 2회 정도, 2회에서 한 4회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는 이제 게임에 참여했었던 분들만 사실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축제장 같은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같이 이제 같은 기간에서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같이 응원하고 참여하는 이제 그 축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 청년 시의원 방문을 통해서 이제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평소에 이제 궁금해했었던 그리고 이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이제 분들을 저희 청년위원회에서 대신 이제 만나고 오면서 평소에 이제 궁금했었던 이제 갈증들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었던 사업이 되지 않았었나라고 저희 스스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의원에서 그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분기별 1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선배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대구시의 뭐 청년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센터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제 경제에 많은 관심들을 이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 또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전년도에 저희가 계획만 수립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못했었던 이제 신입사회복지사 응원 방문 사업인데요. 이제 기간에 선배 사회복지사가 갓 취업한 신입사회복지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신입사회복지사에게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배지와 그리고 이제 응원 물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신입사회복지사들에게 깜짝 방문을 하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 방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이 이제 각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그 현장 실습을 할 때에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영상 콘텐츠 제작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영상 콘텐츠는 드라마 형식으로 요즘 이렇게 드라마들을 보면은 사실은 의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사회복지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이렇게 드라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그 소재로 하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는 청년 사회복지사들로 이제 구성하는 젊은 모임인 청년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소그룹 정책 활동 지원,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심도 깊게 의논하고 이제 정책 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했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공모전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2030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협회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은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육아, 연애, 뭐 직장, 업무 등 이제 많은 과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고민들을 털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감소통위원회에서 올 3월에 이제 새로운 신규 동아리들을 이제 모집을 할 텐데요. 지금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동아리들은 저희 뭐 이렇게 좀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렇게 발을 드릴 수 없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사회복지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동아리, 뭐 만보 걷기 챌린지라든지 이제 이런 동아리들을 좀 더 저희 위원들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공감소통위원회에서 신규 동아리를 모집할 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굉장히 사실 그 회의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청년위원들은 아직까지 그 기관에서 경력이 많이 없는 위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활동들을 하는데 많이 제약 사항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렇게 양을 조금 줄이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많은 사업들로 청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활기차게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창환 위원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기관들의 많은 협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배려들이 있어야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사업들을 할 때에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 기관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그렇지 못한 분위기들이 많이 사회복지 현장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그 청년위원회에서도 이효원 부위원장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은 첨언과 함께 인사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이효원 부위원장님. 이호원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다. 올해는 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청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분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합심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처음에 이제 청년위원회 회의를 처음에 가실 때 했던 말이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회의에 참석하셨던 윤익환 대리님이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있고요. 또 그 신정민 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전년도보다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위원회의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위원회를 보면 가슴이
아리하게 아픈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현장에 그 소속된 기관에서 위치가 이제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또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뭐 이런 그런 눈치를, 어른들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 제가 든든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눈치는 절대 보지 마시고, 그리고 김창완 위원장님과 신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기관의 협조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자 소속 관계된 시설자님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하든지 뭐가 좋을지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위원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민 위원장님 뭐 긴장되신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 위원들이 정말 눈치 안 보고 뭐든지 막 하고 싶은 것, 뭐 미팅 대회를 해도 되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 싶고, 그 공감 소통위원회에서도 갓 탤런트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죠. 각자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재능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 갓 탤런트 그거 맞나요? 그거로 돼 있나요? 우리나라 왜 재능 트로트도 하고 재능도 하고 뭐 그 비슷한 거 영국은 갓 탤런트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지났는데 제가 말을 줄이고 우리 보니까 분위기가 부위원장님들에게도 잠깐의 마이크를 드리는 분위기여서 우리 잠깐 마이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엽 부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김남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박승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성엽 부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주십시오. 추가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 소리 켜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위원장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2021년도에도 우리 함께 나가는 우리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만 부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작년 한 해 우리 미디어 홍보위원회랑 사회복지사협회를 돌이켜보면 저는 약간 다이내믹이라는 용어가 좀 떠오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거의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더 기대가 되고, 미디어 홍보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협조랑 참여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들 올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영 부위원장님. 기획정책위원회 김남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상열 위원장님 잘 도와서 좋은 기획, 발전적인 정책 제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셨는데 말씀 못하신 분이 계시나요? 다 말씀하셨죠? 예. 우리 사무처에서 추가 뭐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네네, 좀 몇 가지 좀 일정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부회장님들 계셔서 협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협회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이 감사, 작년도 살림 살았던 부분들 감사가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22일 날 운영위원회가 줌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부회장님들은 또 다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25일 날 26일 날은 협회 대의원 총회를 올해는 또 다 모여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의원 총회는 저희가 구글을 통해서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들은 좀 협회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좀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협회는 특히 대구 사회복지사들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뭘 하시든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는 힘이 들지만 협회를 만남으로 해서 그 소진된 기력들이 회복되는 그런 사회복지사 협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처음부터 기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38대의 그 슬로건처럼 행동하면 희망이 보이고 행동하면 열매가 분명히 생깁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변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여전히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분투라고 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IFSW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뭐 한사협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구도 그 슬로건에 맞게 당신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협회가 되고 2021년도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현해내고 또 의식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이경미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센셜 워커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앞으로 또 2년 후면 이게 아마 전체 세계의 주제가 될 또 이게 슬로건인데 우리 역시 우리는 에센셜 워커들입니다. 그 부분을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강조하면서 정책에도 우리가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이지만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들 적극 스포트하는 한 해가 되고 또 부회장님들께서 주신 몇 가지 좋은 말씀들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다 켜셔요. 다 켜셔요. 마이크 다 켜시고 말씀을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다음에 봐요.